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김동수 할아버지는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20년째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고기를 손질하는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듯했죠. 하지만 그 손놀림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일명 UDT 출신이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손 한번 보세요. 칼 쥐는 모습이 범상치 않습니다. 근육이 아직도 팽팽하게 살아있어요. 시장 사람들은 김동수의 손을 보며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수 할아버지는 그저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에게는 국가를 위해 싸웠던 과거보다 현재가 더 소중했으니까요. 특히 23 손녀 미나가 대학 졸업 후 할아버지 가게를 돕겠다고 나섰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가게 앞에서 손님들 응대할게요. 할아버지는 고기만 손질하세요. 미나의 밝은 목소리와 환한 미소는 자갈치 시장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미나의 상냥함에 반해 단골이 되었고 동수 할아버지의 정육점은 자갈치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게가 되었죠.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들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와 눈빛에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동수 할아버지는 그저 새로운 손님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고기가 아닌 미나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아가씨, 여기 고기가 정말 싱싱하네. 근데 당신이 더 싱싱해 보이는데?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미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녀는 할아버지가 걱정할까봐 억지로 웃으며 그들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불고기 500g이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미나가 주문을 받고 돌아서는 순간 남자 중 하나가 갑자기 손을 뻗어 미나의 엉덩이를 찰싹 때렸습니다. 미나는 놀라 몸을 움찔했지만 할아버지가 고기를 손질하고 있는 쪽을 바라보고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소란을 피우면 가게 영업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고기 썰어주니까 더 맛있겠네. 우리 테이블에서 직접 구워주면 안 될까? 미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들의 테이블로 고기와 숯불 그릴을 가져갔습니다. 고기를 굽는 동안에도 그들의 시선은 미나의 몸을 훑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은근슬쩍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손이 참 예쁘네. 이 손으로 쌈 하나만 싸줄래? 내 입에 직접 넣어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미나는 공포에 떨면서도 억지로 웃으며 쌈을 쌌습니다. 남자는 입을 크게 벌리며 미나의 손이 자신의 입에 닿기를 기다렸습니다. 미나는 최대한 빨리 쌈을 남자의 입에 넣고 손을 빼려 했지만 남자는 미나의 손가락을 잡아 빨았습니다. 우리 부산항 쪽에 좋은 술집 알아. 오늘 퇴근하고 같이 가자. 우리가 잘해줄게. 미나는 그들이 단순한 진상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의 문신과 거친 태도, 주변을 살피는 날카로운 눈빛은 조직 폭력배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들은 매일 가게를 찾아왔고 미나를 향한 그들의 언행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할아버지, 저 내일부터 일주일 정도 쉴게요. 친구 결혼식 때문에 강원도에 다녀와야 해서요. 갑작스러운 미나의 말에 동수 할아버지는 의아했지만 손녀의 말을 믿고 그냥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왜 미나는 결혼식 이야기를 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을까요? 다음 날 그 남자들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교활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 고기 진짜 맛있네요. 근데 몸매 좋은 아가씨는 어디 갔어요? 안 보이네? 동수 할아버지의 눈에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손님들이 간 후
그는 주방으로 들어가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미나의 목소리는 불안정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정말 친구 결혼식 때문에. 미나야, 진실을 말해다오. 할아버지한테 숨길 게 뭐가 있니? 미나의 침묵이 전화기 너머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손녀의 답변을 기다리며 주방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의 오랜 군 생활에서 터득한 직감이 큰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친구 결혼식은 거짓말이에요. 동수 할아버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왜 손녀가 거짓말을 했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왜 가게에 안 나오는 거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미나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그 남자들이 너무 무서워요. 매일 가게에 와서 저를 괴롭혀요. 주문할 때마다 몸을 만지려고 하고 퇴근길에 따라오겠다고 협박하고 어제는 제 전화번호를 달라고 강요했어요. 동수 할아버지의 손에 전화기를 쥔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동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가게 장사가 잘 되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뭔가 조직 같은 데 있는 것 같았거든요. 리더처럼 보이는 사람 손등에 용 문신도 있었고 남들이 다 공손하게 대하던데 동수 할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용 문신이라면 부산 남항 쪽에서 활동하는 조직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는 옛군 동료들을 통해 지역 소식을 어렴풋이 들어왔기에 어떤 세력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미나야, 너는 당분간 집에 있거라. 할아버지가 다 해결할게. 전화를 끊은 동수 할아버지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맹세했던 원칙과 손녀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UDT 시절 자신의 특수훈련을 민간인에게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원칙을 지키기엔 상황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저 새끼들, 동수 할아버지의 입에서 오랜만에 거친 욕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동수 할아버지는 옛군 생활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침대 밑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군복과 함께 접어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가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강인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죠. 용현아, 준호야, 너희에게 도움을 청하게 될 줄은 몰랐다. 동수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옛 전우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고 옛 군화를 꺼내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확했고 군화의 때를 벗겨내듯 그의 마음도 점차 과거의 전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수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는 더 날카롭고 무거운 칼을 꺼내 고기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자르는 동작 하나하나에 오랜 훈련의 흔적이 묻어났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오늘따라 더욱 위험 있어 보이는 동수 할아버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예상대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다시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6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나가 보이지 않자 실망한 듯 했습니다. 어이, 할아버지, 예쁜 아가씨는 오늘도 안 나왔네? 언제 돌아와요? 동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칼을 내려놓고 손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손녀는 이제 여기서 일하지 않을 거다. 조폭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아쉽네. 그 예쁜 아가씨 때문에 여기 고기 사 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동수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용 문신이 선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손녀분이 어디서 일하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서 인사라도 드릴게요. 우리가 많이 아끼는 아가씨거든요. 동수 할아버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고깃칼을 손에 다시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 손녀를 괴롭힌 것은 여기까지다. 다시는 내 가게에 오지 마라. 조폭들은 할아버지의 태도에 순간 당황했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할아버지 무섭네. 근데 그 나이에 그런 말씀하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동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전투를 앞둔 전사의 미소였습니다. 너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누군지는 곧 알게 될 거다. 그의 말에 조폭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들은 칠순의 노인이 자신들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수 할아버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전사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젊은이들, 내일 똑같은 시간에 다시 오게. 손녀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조폭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씩 웃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게 된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역시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네요, 할아버지. 내일 뵙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동수 할아버지는 주방으로 들어가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용연아, 나 동수다. 도움이 필요하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동수 할아버지의 작은 아파트에는 오랜 전우들이 모였습니다. 용연은 68세의 나이에도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준호는 흰머리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과거 UDT 동기생들이었습니다. 동수야, 몇 년 만이냐?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동수 할아버지는 손녀의 사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두 친구의 얼굴에도 점차 분노의 기색이 번져갔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 새끼들을 어떻게 할 생각이냐? 용연이 물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자갈치 시장의 지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게와 주변 골목길을 가리키며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그들이 오면 난 주방 뒷문으로 나가 골목길을 돌아 정문으로 다시 들어올 거야. 그리고 가게 셔터를 내릴 거다. 그러면 그 조폭들이 갇히게 되는군.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 쪽지를 셔터 밑으로 밀어 넣을 거야. 주방 뒷문 골목에서 만나자고. 용연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들을 어두운 골목으로 유인하는 건가? 동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골목의 가로등은 내가 미리 처리해 놓을 거야. 완전한 어둠 속에서 그들을 기다릴 거다. 우리는 어디서 기다리면 되지? 준호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골목 입구에서 망을 봐줘. 혹시 경찰이나 다른 조직원들이 나타나면 신호를 줘. 동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 혼자 충분해. 용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수야, 우리도 같이 하자. 이제 나이 먹어서 예전 같지 않을 거야. 동수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친구의 말을 막았습니다. 내 손녀를 괴롭힌 자들은 내 손으로 직접 처리하고 싶다. 준호는 동수의 눈빛을 보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수가 결심을 굳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명의 전직 UDT 대원들은 밤늦게까지 세부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완벽한 팀워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수 할아버지는 평소와 같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그는 가게를 열기 전 미리 주방 뒷문 골목의 가로등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주방에서 가장 날카로운 돼지고기용 칼을 따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장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전투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감각은 예민하게 깨어 있었고 모든 움직임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시계가 12시를 가리킬 때 그는 용연과 준호가 시장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확히 12시 30분 그 조폭들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5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리더로 보이는 남자의 입가에는
교활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약속대로 왔습니다. 손녀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죠? 동수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게. 주방에서 가져올게. 그는 주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칼을 품 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주방 뒷문으로 빠져나가 골목길을 돌아가게 정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조폭들은 주방에서 나오지 않는 할아버지를 의아하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정문에서 나타난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재빨리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철제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폭들은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할아버지? 리더가 따져 물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미리 준비한 쪽지를 셔터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주방 뒷문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곳에서 손녀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 그는 다시 골목길로 돌아가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그의 심장은 고요했고 호흡은 깊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UDT 시절 수없이 경험했던 매복 작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폭들이 셔터를 올리고 주방을 통해 뒷골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골목에서 동수 할아버지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지 모르시나 봐요. 동수 할아버지는 깊은 어둠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어둠에 적응해 있었지만 조폭들의 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 없이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두워? 가로등이 고장났나? 리더가 휴대폰 불빛을 켜려는 순간 동수 할아버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리더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뭐야? 놀란 리더의 외침과 함께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동수 할아버지는 마치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었고 칠순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야, 누가 내 다리를 쳤어. 첫 번째 조폭이 아킬레스건을 공격받아 쓰러졌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조폭에게 같은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다리의 고통에 신음하며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리더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미세한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용연의 신호였습니다. 누군가가 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마지막 두 명을 처리하기 위해 더욱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네 번째 조폭의 아킬레스건을 절단한 후 마지막으로 리더만 남았습니다. 리더는 공포에 질려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미친 할아버지, 누구세요 대체? 동수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내 손녀를 괴롭힌 자에게는 자비가 없다. 리더는 공포에 질린 채 칼을 휘둘렀지만 그것은 어둠 속에서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리더의 팔을 잡아 비틀었고 리더의 비명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 대체 뭐야? 리더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리더의 팔을 더 강하게 비틀었습니다. 리더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지만 갑자기 몸을 틀어 동수 할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일반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누구와 착각한 거야, 할아버지? 리더가 자세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난 유도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야. 이런 어둠 속에서도 충분히 당신을 제압할 수 있다고. 동수 할아버지는 상대의 말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리더의 움직임에서 전문적인 무술 훈련의 흔적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유도라는 것은 새로운 정보였습니다. 그래, 젊은이, 실력을 보여주게. 동수 할아버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리더는 갑자기 동수 할아버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의 동작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그는 동수 할아버지의 옷깃을 잡아 엎어치기를 시도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그 기술에 몸을 맡기는 듯했고 곧 그의 몸이 공중으로 들렸다가
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으악! 동수 할아버지의 신음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리더는 승리를 확신하며 비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직도 젊은 시절 실력이 남아있는 줄 알았나 보네. 하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는 법이야. 바닥에 누워있는 동수 할아버지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더는 그를 마저 제압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리더가 충분히 가까이 다가오기를, 방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더가 동수 할아버지의 목덜미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동수 할아버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리더의 오른손, 미나를 괴롭혔던 바로 그 손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이거 뭐야? 리더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유도의 기본 원리인 상대의 힘을 이용한다는 점을 역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는 일부러 엎어치기에 당한 척하며 리더를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내 손녀를 만졌던 이 더러운 손. 동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마. 리더가 손을 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의 손아귀 힘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는 리더의 손가락을 하나씩 꺾기 시작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리더의 비명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리더가 애원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리더의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리더는 부러진 손가락을 부여잡고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그의 오른손은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내 손녀와 이 시장 상인들을 다시 건드리면 이번엔 목숨을 가져가겠다. 동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보스에게 전해. 이걸로 끝이 아니다. 또 나타나면 너희 조직을 산산조각 내주겠다고. 리더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동수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세요? 동수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 UDT 출신 김동수다. 리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UDT의 명성은 범죄 조직 사이에서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최고의 특수부대 중 하나였고 그 출신들의 전투 능력은 전설적이었습니다. 당장 내 부하들을 데리고 사라져라. 다시는 이 시장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라. 리더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을 기어 다친 부하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5명의 조폭들은 모두 제대로 걷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호흡은 평온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침내 골목이 조용해지자 용현과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동수야, 괜찮아? 용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들은 반드시 보복을 시도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의 눈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뿌리부터 제거해야 해. 보스를 직접 만나야겠어. 용현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동수의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동수가 한번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린 끝까지 함께할게. 용현이 말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듯 두 친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골목을 빠져나와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즉시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야, 이제 안전해. 내일부터 가게에 나와도 돼. 미나는 전화기 너머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걱정 마. 그저 오해를 풀었을 뿐이야. 동수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심려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은 후 동수 할아버지는 용현과 준호에게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은 내일 미나를 지켜줬으면 해. 난 한 가지 더 해결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준호가 궁금해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치밀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부산 범죄 조직의 보스를 직접 만나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손녀와 시장 상인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동수야, 그건 너무 위험해. 용연이 말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나는 그냥 말하러 갈 뿐이야.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그러나 3명의 전직 UDT 대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수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과거 특수부대원으로서의 결의가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과거의 인연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UDT 시절 그와 함께 훈련받았던 동료 중에는 이제 부산의 유력 인사가 된 이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강태준은 현재 부산항만공사의 고위 임원으로 항구의 모든 정보를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오랜만이구나. 동수 할아버지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동수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태준의 목소리가 반가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산 남항 쪽에서 활동하는 용문신 조직에 대해 알고 싶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형님, 그건 위험한 질문인데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동수 할아버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태준은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조직은 홍용석이라는 자가 이끌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도 국가대표였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부산 남항 일대를 장악하고 있죠. 특히 수산물 유통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자를 만날 수 있을까? 태준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형님, 그건 정말. 태준아, 걱정 마라. 난 그저 대화를 나누고 싶을 뿐이야. 태준은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홍용석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홍용석은 매일 저녁 남항 근처의 한 고급 일식당에서 식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형님, 부디 조심하세요. 홍용석은 겉으로는 점잖아 보이지만 그 밑에 있는 행동대원들은 모두 흉악범들입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태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군복과 함께 특수부대 시절 받았던 훈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녁 8시 동수 할아버지는 태준이 알려준 일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저기요, 저 예약은 하셨나요?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홍용석 씨를 만나러 왔네. 동수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긴장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홍 사장님은 지금 손님과 함께 계십니다. 약속이 없으시면. 동수 할아버지는 말없이 가방에서 UDT 훈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홍용석 씨에게 보여주게. 김동수라고 전해.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훈장을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놀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님, 홍 사장님께서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하십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식당 안쪽의 별실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단정한 수트 차림이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테이블 주변에는 경호원처럼 보이는 남자들이 4명 서 있었습니다. 김동수 선배님이십니까? 홍용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약간 의아했습니다. 날 아는가? 홍용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UDT 훈련소에서 귀하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특전사에 지원했었죠. 비록 중도에 포기했지만 선배님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홍용석의 오른손 손등에는 용 문신이 선명했습니다. 앉으시죠, 선배님. 홍용석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갈치 시장 정육점에 대해 알고 있나?
홍용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경호원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경호원들은 모두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고받았습니다. 제 행동대원들이 선배님께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다고요. 그들은 내 손녀를 괴롭혔네. 동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난 그들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했지. 홍용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들이 선배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내가 여기 온 건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네. 동수 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앞으로 자갈치 시장 상인들을 건드리지 마라. 특히 내 손녀는 절대로. 홍용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선배님, 저는 사업가입니다. 자갈치 시장은 제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죠. 상인들의 보호비는 제 조직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그것이 선의의 대가가 아닌 협박에 의한 것이라면 그건 사업이 아니라 범죄지. 동수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홍용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미소였습니다. 선배님, 나이도 있으신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 행동대원들을 제압하셨다고 해도 저희 조직은 그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네. 동수 할아버지는 품속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부산경찰청장에게 전달할 편지야. 그는 내 UDT 동기생이네. 이 안에는 자갈치 시장에서 벌어지는 너희 조직의 범죄 행위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 홍용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내 조직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 하지만 내 손녀와 시장 상인들을 다시 건드리면 이 편지는 곧바로 경찰청장의 손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그날로 너희 조직은 끝장날 거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홍용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약속이네. 내가 내 영역을 존중한다면 나도 내 영역을 존중하겠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침내 홍용석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자갈치 시장은 이제 저희 구역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손녀분께도 사과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동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군. 그는 봉투를 다시 품에 넣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홍용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선배님, 한 가지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 행동대장과 대원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제압하셨습니까? 그들 모두 무술 유단자들인데. 동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전사의 미소였습니다. 내 행동대장이 유도를 한다고 했지? 내가 UDT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 아나? 모든 무술의 약점을 찾아내는 법이네. 그는 더 이상의 말 없이 일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용현과 준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용현이 물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끝났어. 이제 그들은 우리를 건드리지 않을 거야. 용현과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 명의 노병들은 밤거리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젊은 시절처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일찍 자갈치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찬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의 정육점 앞에는 미나가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주방에서 고기를 손질하며 창밖으로 시장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저랑 통화하고 어디 가셨어요? 용현 삼촌이 할아버지 대신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던데. 미나가 주방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만나보러 갔었단다. 걱정할 것 없어. 이제 모든 게 해결됐으니. 미나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더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제가 뭘 숨겼는지 알면서도 기다려주셔서요. 동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끼리 뭘 그러나.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열심히 일하자꾸나. 그날 오후 자갈치 시장 상인회 회장인 박영호가 정육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68배 나이에도 활기찬 목소리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수 씨, 시간 좀 있으시오?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손을 씻고 영호를 맞이했습니다. 영호 씨, 무슨 일이오? 영호는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알게 됐소. 남항 쪽 조직이 더 이상 우리 시장에 세금을 거들어 오지 않을 거라는 소식이 들렸소. 동수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군. 동수 씨가 해결해 주신 거죠? 영호의 눈이 감사함으로 빛났습니다. 이 시장 상인들이 10년 넘게 그들에게 시달렸다오. 어떻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동수 할아버지는 손을 들어 영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런 말 없어도 됩니다. 저는 그저 제 가게와 손녀를 지키려 했을 뿐이요.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동수 씨는 우리 모두를 구해주셨소. 상인회에서 의논한 결과 동수 씨를 우리 시장의 운영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싶소. 앞으로는 큰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호 씨, 고맙지만 사양하겠소. 난 그저 정육점 사장으로 남고 싶을 뿐이요. 내 역할은 끝났소. 은퇴한 이상 조용히 살고 싶소. 영호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확실하시오? 동수 씨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은 사람을 해치는 것뿐이요. 그런 능력은 이제 필요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소. 동수 할아버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대신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찾아오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돕겠소. 영호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오늘 저녁 상인의 모임에는 꼭 와주시오. 모두가 동수 씨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결국 수락했습니다. 영호가 떠난 후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인들의 웃음소리, 흥정하는 소리, 생선을 손질하는 소리.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평화로 들렸습니다. 저녁 시간 시장 한쪽에 있는 작은 식당에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동수 할아버지가 들어서자 모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수 형님, 한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시장의 영웅이십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그저 형님 덕분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상인이 말했습니다. 남학놈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모두 일어나 동수 할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당황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과찬이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존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장이 더 번창하길 바랍니다. 모임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상인들은 동수 할아버지에게 술을 권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조직의 압박에 시달려왔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빼앗겼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동수 할아버지는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나가 할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아버지를 존경하는지 알 것 같아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뭘 하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동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야. 내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었지. 이제는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일을 한 것뿐이야. 미나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날 밤
동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젊은 시절 UDT 동료들과 함께했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 자갈치 시장의 평화로운 모습이 어우러졌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자갈치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장사도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의 보호비가 사라지자 상인들은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손님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의 정육점도 더욱 번창했습니다. 미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손님들을 맞이했고 그녀의 미소는 다시 자갈치 시장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손님이 너무 많아요. 제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미나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럼 한 명 더 고용해 볼까? 내 대학 친구 중에 일하고 싶은 사람 없니? 미나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제 친구 수진이가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어요. 그렇게 정육점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동수 할아버지는 이제 2명의 젊은 아가씨들과 함께 일하며 더 많은 웃음을 찾았습니다. 그의 가게는 자갈치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시장을 지킨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동수 할아버지는 그런 칭호를 마다했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정육점 사장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권력과 명예보다 손녀와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이 그에게는 더 소중했으니까요. 용연아, 준호야. 어느 날 동수 할아버지가 오랜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꿈꿨던 세상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3명의 노병들은 자갈치 시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나라는 이제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들의 노년을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났지만 우리가 지킨 것들은 계속 이어질 거야. 동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3명의 노병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젊은 시절의 강인함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영혼 속에는 여전히 전사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전설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칠순의 정육점 할아버지가 손녀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전사가 되었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 묵묵히 싸우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용기와 의지는 결코 늙지 않는다는 것을